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우정수입니다. 2022년 신년기획에 의해서 포커스기획에 의해서 농지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농지기획 8가지 사항 차트 중에서 오늘은 6번째 농촌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투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동산으로서 토지투자에 있어서 농지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한 농지투자는 중장기이기 때문에 농지투자에 부수적인 혜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주택인데, 이 농촌주택은 다소 법령을 들여다보고 보면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농어촌 주택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하나 따왔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 같은 파란색 지붕의 농촌 주택은 상당히 오래된 주택 같습니다. 지붕 자체가 슬레이트인 것 같고, 이 물이 흐르는 부분, 이 부분 처마라 그랬죠. 처마나 이쪽 이거 뭡니까? 용마루 이쪽은 함석으로 됐네요. 아마 70년대 오래된 집 같습니다. 상당히 정치가 있는 집인데, 자, 이게 우리가 어느 시대든 나라가 시작되면 농경시대, 농촌 시대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970년도쯤 되겠죠.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객지로 나왔고, 시골에는, 농촌에는 부모님만 덩그렇게 남아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시고 농사를 지으시다가, 그런 분들이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은 농촌주택이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겠죠. 상속이 됐을 때 내가 농촌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경우에 주택이 되면은 2주택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혜택을 받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촌주택, 농어촌주택,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이 자체에 여기에 나온 것은 제가 법령을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단하게 각 법령상에 나오는 개념부터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제가 농촌주택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이라는 명칭은 농어촌정비법에 나오는데,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장기간 독립주거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은 한데, 준농어촌 지역은 자치구 중에서 농촌 외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과 개발제한법상 제한구역, 그러니까 자치구 예를 들면 자치구 있죠, 서울이도 있죠, 송파구, 서초구 하듯이, 그런데 있는 그린벨트 구역 내에 준농촌 지역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200평 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농어촌 주택은 농업진흥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절대 농지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농지 전용 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의 주택, 이는 농업인의 세대주가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건 부지 면적 200평 이하고 농지 소재지나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지 시군구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 요거는 규정이 세대주의 총 수입액이 전체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벌어들이는 총 수입액이 규정상은 2분의 1이 초과되고 주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자기가 노동력이 2분의 1 초과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5년간 부지 면적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우리 개념은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농가주택은 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건데 자가 영농을 위한 소유주 건물이고, 이것도 농촌 소재지 연접지 시군구고, 고가주택은 제외고 취득세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저는 통칭으로 농촌주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요약을 하면은 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 당시 아버지 엄마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공시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2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 농촌주택이 공시가격이 2억이나 한옥은 4억 넘어가는 게 잘 없죠. 두 번째, 대지 면적이 200평 이하. 세 번째,
300평 이상 농지가 있는 소재지에서 건축한 건축물, 농지 소유자가 건축한 건축물 300평 이상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나 그 밑에부터.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3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기준시가 2억 이하고 200평 이하고 그 다음에 300평 이상 농지를 갖고 계시면서 소유하면서 사시던 집이고 3년 이상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농촌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농촌주택이 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농촌주택 자체를 팔았을 경우에 세금을 비과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지 소재지 이외 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 그 주택을 비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 농촌주택이 하나 있고 서울에 일반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았어요. 주택수로는 2주택이죠. 그러나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일반주택이라고 합니다. 일반주택을 매도할 시에는 세금을 안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외는 농촌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뭐 고가 농촌주택이 9억 넘어갈 리가 없죠. 9억 이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농촌주택이라도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나 조정지역 아파트 조정지역처럼 주택 조정지역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촌주택은 제외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이면은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농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령을 들여다 봤더니 농어촌정비법상에 농어촌, 준농어촌의 개념이 나오고 농어촌 주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 시행령에 농업인이나 주택, 어업인의 주택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복잡한 것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되는 것은 방금 드렸던 대로 농촌주택하고 서울의 주택이 하나 있다면은 서울의 주택을 팔 경우에 농촌주택을 주택수로 보지 않아서 서울의 주택만 1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비과세 하나도 안 낸다. 농촌주택이 어떠냐? 앞에 설명했던 대로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 3년 이상 보유했을 것, 뭐 이런 기준이죠. 그런 기준은 웬만하면 다 시골의 주택은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그 농촌주택뿐만 아니고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기농주택, 이농주택, 상속주택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더라도 농촌주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지 마시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낙향하셔서 부모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는 것도 사람의 하나의 근본이고 어떻게 보면은 효의 길이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농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답 가수원만 농지이지만은 농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농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허름한 농가 주택이 있더라도 농지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하는데 부수적이긴 하지만은 농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농촌주택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